요즘에 금보다 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꽤 늘어났어요.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죠. 금통장, ETF, 금펀드, KRX, 그 중에 하나가 현물, 실물로 금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제가 현물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달러를 막 윤정기에다가 계속 뽑아내잖아요. 그런데 얘의 본질적인 성질은 뭐죠? 종이에요, 종이. 그 종이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위험하다. 과연 달러가 지탱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예요. 코맥스라고 불리는 데가 있는데요. 금하고 은하고 이런 것을 다루는데 이 시장은 거의 선물이에요. 거기서 주문을 하는 모든 선물 가격은요, 선물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종이화폐, 페이퍼머니죠. 그냥 자기네들끼리 종이화폐로 숫자만 바꿔서 거래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금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은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래하는 모든 물량이 실제로 있는 금과 비율이 같을까요? 은과 비율이 같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의심스러워요. 근데 왜 미국은 연구할 때 98%, 95%의 선물만 하다가 현물로 그 금을 달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금보다 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꽤 늘어났어요. 제가 상담을 하더라도요, 은이 어떨까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장님, 요즘 제가 상황을 보고 공부 좀 해보니까 은이 좀 낫네요. 이제 저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은이 금보다 오를 확률이 더 높고,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도 더 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장님 유튜브 보고 왔죠. 뭐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가 이제 현물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현물. 사실 이번에 그 금이 없어서 못 팔았다. 은이 바닥 나갔고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 이건 어떤 뉘앙스죠, 이게? 실제로 없는 거예요. 금이 없고요. 은이 현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비자분들, 고객분들께서 현물을 원하는 거죠. 이런 패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죠. 금통장, ETF, 금펀드, KRX, 여러 가지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현물, 실물로 금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뭐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게 찾아보면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누누이 현물을 강조하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달러를 막 윤정기에다가 막 해갖고 막 계속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종이값하고 잉크값만 있으면 돈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종이 쪼가리는 가치가 무려 100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마술이에요, 마술. 잉크와 종이를 섞었더니 이걸 가지고 뭘 살 수 있다? 뭐든지 살 수 있어요. 이건 마술입니다. 그런데 얘의 본질적인 성질은 뭐죠? 종이에요, 종이. 그 종이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찍어내니까 달러가 위험하다. 과연 달러가 지탱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금을 금 본위제로 했기 때문에 금의 비율에 따라서 달러를 그 정도만 찍어냈었어요. 그전에는 금 본위제를 시행할 때는요, 은과 돈의 비율이 맞았단 말이에요. 이 비율을 벗어나면은 화폐를 더 이상 발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석 씨 누구죠? 미국 누구? 닉슨. 닉슨이 이 금 본위제를 완전히 폐지했어요. 그전에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폐지한 적이 있긴 있는데 본격적으로 아예 폐지한 거는 닉슨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화폐는 어마어마하게 발행이 되기 시작하죠. 전쟁, 그게 원인이 월남전이었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성 씨, 이게 코맥스라고 알아요? 코맥스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그죠? 코맥스가 뭐냐면은 미국 금 거래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이제 상품 거래소가 있는데 금하고 은하고 이런 것을 백금 이런 걸 다루는 곳이 이제 코맥스라고 불리는 데가 있는데요. 그게 아마 뉴욕에도 있고 시카고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은 거의 선물이에요. 선물이 뭐예요? 실물이 아니라 종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예요. 뭐 3개월분, 6개월분, 9개월분 해가지고 나는 이 금값이 오를 것이야에 베팅을 한다든가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한다든가 내가 이렇게 해서 3개월 후에 이 물량을 얼마에 미리 찍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주문을 하는 모든 선물 가격은요, 현물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98%는 그냥 선물로 주문을 해서 다 청산하고 종이로 끝나요. 그러니까 페이퍼머니죠, 이거는. 이게 제가 이거 좀 쉽게 얘기하기로 좀 다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종이화폐. 종이화폐. 근데 자 보세요. 이 금본위제의 달러와 비슷하다니까요. 금은 이만큼 있는데 현물로 주고받고 현물 거래소는 런던에 있어요. 영국에.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종이화폐로 숫자만 바꿔서 거래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금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은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가서 숫자로 쓰고 이 금 얼마하고 똑똑해서 끝. 그 사람들이 거래하는 이 모든 물량이 실제로 있는 금과 비율이 같을까요? 은과 비율이 같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요즘의 추세가 어때요? 요즘의 추세는요,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요. 개인도 튀어나와요. 국가도 튀어나와요. 기관도 튀어나와요. 어떻게 해요? 현물로 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독일도 미국에게 보관하고 있던 금을 달라. 미국도 영국에 얘기했던 자기네들이 선물을 현물로 달라. 캐나다에 있는 대부호가 은을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그것도 현물로 가져가겠다. 여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배로 움직여야 되죠. 화물 트럭에도, 특히 은은 더더욱 화물비가 많이 들어요. 운반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받지 않고 종이화폐로 써가지고 거래를 하면 쉽잖아요. 뭐 전자로 두들겨가지고 됐습니까? 예. 이익 얼마입니까? 지금 파시겠습니까? 예, 팔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사셨고 얼마에 파셨기 때문에 이익이 얼마입니다. 끝.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 운반비까지 다 내가 내면서까지 그것을 그 장거리까지 트럭으로 왜 나를까요? 왜 미국은 영국한테 계속 98%, 95%의 선물만 하다가 현물로 그 금을 달라고 할까요? 벌써 이 분위기를 느끼신다면 이 은값은 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미국의 은행 중에서 은을 제일 많이 소지하고 있는 은행이 어디죠? JP모건. 맞아요. JP모건이 금을 싸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JP모건은 그렇게 은을 싸게 많이 모아놨을까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시장을 조작한 거예요. 왜? 잘 보세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JP모건은 미국 정부의 말을 정말 잘 듣는 은행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그 리먼 사태 때 파산 직전의 은행을 국가에서 구제해 준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의 말을 잘 들어요. 정부의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금을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금의 가치가 올라가면 미국 정부로서는 달러의 위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금값과 은값이 오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미국에서 금값을 누르기 위해서 은 선물 시장에 증거금을 높게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의 증거금을 내면은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선물로 살 수 있으니까 몇 배까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시장을 갖다가 이 은을 잘 못 사게 하기 위해서요, 1억 5천, 2억으로 올리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거기 참여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은을 눌렀단 말이에요. 은을 누르니까 금도 눌러져요. 왜? 형제니까. 은값이 안 오르는데 얘만 또 금값만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금값을 누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좋아요? JP모건이 좋은 거예요. 왜? 눌러주니까 은을 계속해서 싼 값으로 계속 모아놓은 거죠. 지금은요, 기관 중에서 JP모건이 1위예요. 어마어마하게 모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 기류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예요? 은값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때는 이제 은값을 조작해 갖고 갑자기 오르게 한 다음에 갑자기 떨어뜨리는 이게 있을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얘기했죠. 은의 소모가 투자로 이루어진다. 개인들이 금을 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값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옛날처럼 뚝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떨어지긴 떨어져도 어느 선에서 또 지탱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JP모건 입장에서는 미 정부도 그걸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면 JP모건이 의뢰를 하죠. 그걸 눈 감아준 게 미국 정부예요. 어떤 식으로? 공매도를 때리는 거죠. 은값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누르는 거예요. 낮은 가격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깔아놓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깔아놓는데 개인들이 이걸 어떻게 올립니까? 못 올립니다. 네. 계속 낮은 가격이 있는 거예요. JP모건 입장에서는 더 사는 거죠.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이렇게 싸게 은을 살 수 있을 때는 얼마 남지 않았어. 사들이는 거죠. 그러다가 위태로워. 더 오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허위 매물까지 깔아놓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에 사겠다고 이렇게 깔아놓고 내가 이 정도에 팔겠다고 깔아놓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오르면 그 주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 범죄 아니에요? 공매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일반인 사람들은 그걸로 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날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진짜 벌금 어마어마하게 때리고요. 그리고 솔직히 감옥에 간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관대한 미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미국 정부와 JP모건이라는 은행이 미국 정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네. 그 대신 미국 정부에서는 이곳에서 은을 많이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게 과거가 됐습니다. 이제는 JP모건에서도 은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왜? 이젠 자기네들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각 나라들마다 은에 관심이 많아지고요. 실질적인 구매로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멕시코의 은이 미국의 어떤 곳에 쓰였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